태국의 주요 도시인 파타야, 이곳엔 관광객들을 위한 분식점이나 마사지샵, 바, 중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태국 자체가 관광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 보니 현지 정부는 관광업과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이곳의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 이런 정부의 태도로 인해 파타야 북쪽에 위치한 발라망이라는 지역 한쪽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한 거리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유흥가, 홍등가입니다. 밤에 유흥거리다 보니 이쪽에 사는 세입자들에겐 밤에 소리 지르고 악 지르고 싸우고 하는 거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었죠.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새벽 1시경 태국 파타야 발라망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좀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태국어로 엄청 크게 하지마 하지 말라고요 놔줘! 악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이어진 꽝! 발로 무언가를 차는 소리까지. 이런 혼란스러운 소음은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 이때 이 알 수 없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방, 윗방, 아랫방까지 다 들릴 정도였대요. 소리의 근원지는 호텔 201호.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기에 호텔 청소부가 201호실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끔찍한 살인사건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이 진짜 말문이 막히는 게 피해자의 상태예요. 엄청 끔찍합니다. 욕실 안에 한 구의 시신이 뒤틀린 자세로 탈 위에 누워 있었는데 젊은 여자야. 그런데 이 여성의 상반신이 목에서 아랫배까지 아예 다 절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개복 수술한 듯이 아예 살을 다 칼로 베가지고 살이 뒤집혀져 있어. 내장이, 속이 다 보여.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때 개복뿐만이 아닌 그녀의 심장이 밖으로 꺼내져 있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아예 밖으로 꺼내져서 몸 왼쪽에 쓰레기 마냥 던져져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른쪽엔 또 피가 묻은 두 덩어리의 물체가. 이 덩어리들은 또 뭐야? 어젯밤 호텔 전체를 울릴 정도로 비명소리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잖아요. 설마 이게 이거였던 거야? 부검 결과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생전 여러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시신 오른쪽에 피가 묻은 2개의 덩어리가 있었다고. 그게 뭐였냐? 가슴 수술 보형물이었어요. 살인마 이 새끼가 그녀 가슴에 2개 실리콘 보형물을 칼로 배부터 가슴을 다 째가지고 손을 집어넣어 꺼낸 거예요. 그걸 오른쪽 시신 옆에 뒀던 겁니다. 더 최악은요. 그녀 몸 안에서 보형물, 심장만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 어디 갔냐? 폐가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왼쪽 폐가 없어. 이 외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뭐로 그렇게 강하게 내리친 건지 두개골이 깨져 있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이고 개복해서 장기를 다 꺼내놓은 거예요. 지 손으로 다 만져가면서 꺼낸 겁니다. 아니, 왼쪽 폐는 어디 갔냐고. 경찰은요, 방 안에 쓰레기통, 냉장고, 전자레인지, 심지어 아래층에 쓰레기 더미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폐 안 나와요. 그러나 방 안에서 큰 컬러 나일론 가방 하나, 가위 한 자루, 그리고 시신을 숨기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몇 개를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25살이었던 왈라난 판나차라는 여성. 왈라나는 막내로 위로 오빠와 언니가 한 명씩 있었어요. 집이 가난했다 보니 그녀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스로 중국어를 배워 중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 다시 태국 파타야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외모 점검, 외모 세팅과 더불어 좀 특별한 수술이었어요. 은우님의 덕으로 그녀는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석 달 전에도 그녀는 중요한 성형수술을 한 번 더 받은 상태였어요. 이쁜 외모를 가지게 된 그녀, 이 외모로 뭘 하냐? 남자들을 꼬시죠. 유흥가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나 이쁘니까 남자들이 다 나만 찾아. 그래서 실제 그녀 매달 최소 10,000바트 이상의 돈을 벌었대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화폐 가치가 낮잖아요. 10,000바트 하나로 4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번 돈을 그녀 흥청망청 썼을까요? 아니요. 그녀는요, 번 돈 반은 저축하고요, 반은 가족들을 위해 씁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부모님에게 꽤 많은 돈을 보내요. 이 돈은 가족의 중요한 경제적 원천이 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요, 그녀가 보내온 돈에 자신들의 저축을 더해 마을에 200만 바트나 들여 호화로운 별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눈에 판나차 그녀는요, 되게 착하고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말도 못했어요. 그녀와 함께 지낸 사람들은 그녀를 알게 된 게 매우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 오랫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그녀는 사건 당시 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여기서 이 정도만 딱 모으고 조금 있으면 집 별장도 다 지어진다고 하니 휴가 겸 집 별장에 가서 좀 쉬다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혀 아무도 생각지 못했죠. 그 별장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그녀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할 줄은. 경찰은 호텔 투숙 정보를 통해 201호실에 투숙한 손님 판나차가 아닌 정작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체크인한 사람이 중국 출신의 42세 푸퉁 위안이라는 남자인 거예요. 사건 발생 전날인 4월 25일 정오, 푸퉁 위안은 비닐봉지 하나를 딱 들고 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는 3,600바트를 지불하고 이 호텔을 6일 예약했어요. 출입관리부 기록에 따르면 푸퉁위안은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5년 4월 23일 오후 5시 19분에 태국에 들어왔고 6월 21일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태국 여행이 세 번째였어요. 범죄 전과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푸퉁위안 이번까지 태국에 3번 왔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여행사 단체 관광으로 왔어요. 그 후 나머지 2번은 모두 자유여행으로 왔습니다. 경찰이 봤을 땐 푸퉁위안이 이때 자유여행으로 다시 태국을 찾은 이유, 그리고 이 호텔을 고른 이유 모두 파타야의 밤 문화와 성인 오락이 엄청나거든. 이거 제대로 즐기려고 핫한 밤 보내려고.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4월 25일 오후 1시 50분경 푸퉁위안 호텔을 나와 근처의 한 이발소로 갑니다. 거기서 머리 자르고 2시 2분에 곧바로 호텔 옆에 있는 마사지 샵으로 가요. 그 마사지샵 앞에 서 있는 여자와 뭐라 말을 하더니 그냥 가네. 이때 무슨 대화를 한 거지? 경찰 바로 마사지샵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그때 푸퉁위안이 오더니 어디로 가야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사지 가게 직원이 저기 건너편 가운데 길 보이시죠? 저기가 저녁 되면 되게 핫해요. 저녁에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꼬셔보세요. 거기가 어디? 유흥가, 홍등가였어요. 경찰은 하나하나 가게를 돌면서 푸퉁위안을 본 사람이 있는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노점상이 4월 25일 오후에 자기가 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판나차와 푸퉁위안이 길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2 사람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고. 판나차가 중국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해. 몸매도 좋아. 얼굴도 이뻐. 그녀는요, 특히 아시아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노점상은요, 2 사람이 뭐라 대화하더니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 후에 푸퉁위안이 그냥 가더라. CCTV 확인 결과 4월 25일 밤 9시 20분쯤 푸퉁위안은 근처의 한 잡화점에 들러 무지개 무늬의 쇼핑백 가방 2개, 대형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하나, 몇 개의 투명 비닐봉지, 케이블 타이 8개, 날카로운 가위 한 자를 삽니다. 그리고 옷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아입어요. 1시간 정도 더 지난 밤 10시 14분경 푸퉁위안은 이 물건들을 들고 호텔로 돌아왔고 이후 다시 밖으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추정하기론 이때 판나차와 통화를 한 것 같아. 왜? 나 여기 호텔에 있으니 오라고. 돈 줄 테니 나와 핫한 밤을 보내자고. 50분 정도 더 지난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판나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 앞에 도착합니다. 이때 푸퉁위안이 마중 나와가지고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그녀를 맞아요. 이후에 2 사람은 201호 객실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 후 그 안의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그저 CCTV에 따르면 다음날 4월 26일 아침 7시 46분경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푸퉁위안 혼자 짐을 가지고 나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요. 경찰은 바로 이 오토바이 운전사 찾아냅니다. 그 운전사가 하는 소리가 푸퉁위안이 어디 버스 정류장까지 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공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 순간 경찰은 느낌이 왔습니다. 이 새끼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으로 톡끼려고 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미 중국으로 톡꼈을 수도 있겠네. 경찰 바로 푸퉁위안 숲에 내려버립니다. 서둘러 모든 관련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도 이를 알려요. 정말 다행히도 4월 26일 오후 1시 45분경 푸퉁위안 태국 공항에서 출발 중국 쿤민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자동 여권 심사를 통과하려고 할 때 걸립니다. 다행히도 바로 체포돼요. 이때 그의 얼굴은요, 보시다시피 상처 투성이었어요. 딱 봐도 이거 다 핥힌 자국이야. 판나차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아, 그럼 패는? 패 이 새끼가 가지고 있겠네. 하지만 없어. 가방이랑 다 뒤졌는데 패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딱 드는 생각, 시청자분들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장기 밀매? 실제 불법 거래 시장에서 패는 희귀하고 이식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장기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아, 이 새끼 패 빼돌려가지고 팔았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좀 이상했어요. 만약 장기 거래가 맞다면 패를 이동을 시켰을 건데 패라는 게 무슨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가지고 갖다주고 이식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막 온도를 유지하면서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호텔과 푸퉁위안이 소지한 짐에서는 장기 보관을 위한 얼음이나 온도 유지 장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범행에서 시신 처리까지 전 과정이 푸퉁위안 혼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이상했어요. 패를 이식용으로 빼내려면 그냥 가위로 싹둑 자르면 안 되잖아요. 혈관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고 절단해야지. 그 난이도 높은 작업을 이 새끼 혼자 했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절개 방식도 그냥 다 지멋대로였어요. 폐가 없어졌긴 했지만 그 외 모든 게 정식 장기 적출의 절차와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래요. 밀매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폐 어딨어? 왜 폐만 따로 빼간 걸까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걸까? 푸퉁위안은요 바로 인정합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지 말로는 그래요. 이 모든 거 다 사소한 돈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4월 25일 그는 판나차를 만났어요. 보자마자 나쁘지 않아. 이뻐. 두 사람은 곧 연락처를 교환했고 8,000바트로 특별한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와서 같이 들어갔죠. 딱 이제 핫한 밤을 보내려고 스타트하려고 하는데 웬걸 판나차가 갑자기 하기 싫다고 이러지 말라고 거부를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관계하기로 하고 8,000바트까지 받았잖아. 돈 받아놓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말이 다르지. 야, 너 안 할 거면 내가 준 돈의 절반이라도 돌려줘.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나차. 싫어. 내가 왜? 나는 성관계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너랑 대화하고 술 한잔하고 데이트하려고 한 거야. 내가 언제 너랑 관계 가진다고 했냐? 그냥 특별한 하루를 같이 보내기로만 했지. 그 특별한 하루라는 게 푸퉁위안은 핫한 밤, 그녀는 그냥 하루 데이트 정도? 당연히 이런 상황에 푸퉁위안 뭔가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날 가지고 논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말다툼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 몸싸움 과정에서 판나차가 먼저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핥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죽인 자 푸퉁위안의 주장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내 얼굴을 핥혀가지고 내 얼굴에서 피가 나. 거기에 더불어 침대 위에 있는 자기를 판나차가 발로 밀어가지고 침대에서 되게 초라하게 떨어지기까지 했었다고. 그 순간 꼭지가 팍 돌았다는 겁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재빨리 일어나 그녀 목을 조르기 시작 죽인 거예요.
푸통위안은 경찰에게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판나차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제가 앞서 중국에서 그녀 일하다가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돌아와서 바로 특별한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 특별한 수술이 성전환 수술이었습니다. 여튼 이놈의 주장은 판나차가 약속을 어겼다. 나랑 관계 가지기로 해서 내가 돈을 줬는데 이 여자가 막상 할 상황이 되니 빼더라. 그래서 이성 잃고 열받아 죽인 거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게 그렇게 보이나요? 아, 순간적으로 열받아 죽여가지고 그 후에 개복하고 손으로 막 내장 만져가면서 심장 꺼내고 가슴 보형물 꺼내고 폐까지 꺼낸 거구나. 욱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아니, 이게 욱해서 죽인 후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놈은요, 판나차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바로 한 가게로 가서 가위 사고, 비닐봉지 사고, 케이블 타이 사고 이상한 걸 막 샀어요. 현장에서 이 물품들은요, 다 피가 묻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다 하고 나서도 이놈은 전혀 당황 안 하고 바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우발적? 웃기고 있네, 씨. 계획한 거잖아, 이 새끼야. 바로 경찰 현장 검증 들어갑니다. 그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놈이 그 개복하는 그 순간을 재현하는데 웃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실 개복한 거 궁금해서 한 거예요. 사람 몸 안은 어떻게 생겼나, 심장, 폐 등등을 만지면 느낌은 어떤가, 시신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개복하고 장기 꺼낸 거 그냥 오롯이 호기심과 흥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가슴 보형물을 꺼낸 이유는요, 궁금했대요. 가슴에 보형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실리콘 보형물과 실제 신체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신을 다 가지고 논 뒤에 현장의 모든 핏자국을 정리하고 욕실 가서 샤워했다는 거예요. 옆에 시신 있는데, 다 개복돼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씻었더니 개운해. 한숨 자야지. 호텔 침대에 누워 잠시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가장 이른 비행기표를 예약해 떠날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짓을 다 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새끼가 현장 검증한다고 문제의 호텔로 왔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살인마 정남규 현장 검증할 때도 막 사람들 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장 검증 주위에 다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피해자인 판나차의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이웃들, 사람들 다 나와 있었어요. 판나차의 아버지는 푸통위안이 딱 나오자마자 음료수병으로 푸통위안이 쓴 헬멧을 가격했습니다. 저 새끼 죽이고 나도 그냥 죽고 싶다고. 실제 판나차의 어머니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저 조사하면서 이 부분에서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자기가 태국의 점쟁이 같은 사람한테 점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60살이 되는 해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와, 나 지금 딱 60살이 되는 해인데 그 소중한 게 내 자식일 줄은 몰랐지. 푸통위안은요, 현장 검증할 때도 신문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표정 없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분했대요.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이 새끼 영락없는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은 푸통위안의 행동에서 그의 실제 살해 동기를 엿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통위안이 판나차를 해친 건 지말따나 돈 때문에 그녀가 저항해서? 아니요, 이건 그냥 핑계라는 거예요. 죽인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이 이유가 제일 합당할 것 같거든. 실제 이유는 죽이고 싶었어. 그냥 아무나 사람 하나 잡아 때리고 싶었어. 죽이고 시신 개복해가지고 놀고 싶었어. 때리고 죽이고 시신 가지고 놀 때 그 쾌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 그 대상이 된 게 판나차일 뿐이고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핑계를 댄 게 피해자가 저항해서 혹은 돈 문제였다, 이겁니다. 지가 주장하는 살해 동기와 현장 상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패 어디 갔냐고.
경찰은요, 사건이 발생한 호텔 다 철저하게 수색했거든요. 하수구까지 다 팠는데 끝내 못 찾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푸퉁위안이 그 부분을 몸에 지니고 다녔거나 어딘가 은밀한 곳에 버리지 않았을까, 혹은 설마 그 패를 생으로 먹었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놈이 입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입도 다물고 도통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 이 범행 자체를 이놈이 애초부터 벌인 이유가 호기심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좀 사이코패스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슴도 막 그런 보형물이 궁금해서 째가지고 꺼냈다고 하는데, 그런 놈인데 이런 놈이 이 장기를 생채로 먹으면 무슨 맛일까, 이걸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채로 먹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생으로 먹어놓으니까 경찰한테 더 말하기가 힘든 거지. 그 배 사실 제가 아작아작 씹어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호기심에 궤복하고 다한 놈인데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이 사건이 2025년 4월 26일 날 벌어졌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퉁위안은 구금돼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푸퉁위안의 범행은 살인죄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잔혹한 학대 역시 중대한 추가 범죄에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최고 형벌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하지만 2009년 이후로 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대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살인죄에선 무기징역이나 장기징역형이 많이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매춘녀나 유흥업소 사람들이 범행 타겟이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태국도 어느 나라든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개복까지 하고, 그냥 가슴 보형물 넣은 건 어떤 모양인가 궁금해서 째가지고 꺼내고 미친놈이죠 진짜. 이런 놈들이요, 꼭 지 몸은 아주 종이에 살짝만 베어도 아프다고 지랄지랄. 죄송합니다. 사형이 나와서 바로 집행까지 돼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